지난 시간 7년간의 영국 유학을 정리하고 홍콩으로 귀국한 장국영은 뜻밖의 한 친구의 제안으로 홍콩 RTV 방송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콘테스트, 즉 아시아 가요제에 참가하기로 하는데, 오늘은 장국영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국영에게 1977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였어요. 이 시기 그는 아시아 가요제에 참가하며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죠. 이 대회는 지금 홍콩 ATV의 전신에 해당되는 RTV라는 곳에서 아시아의 실력자들을 뽑는 대회였는데, 이때만 해도 장국영은 꼭 가수가 되겠다거나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요. 대회가 시작하기 전만 해도 그는 한때의 추억 삼아서 가볍게 즐긴다는 식으로 참가한 대회였다고 하죠. 허나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그가 생각했던 처음의 의도와는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뜻밖에도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끝까지 탈락하지 않고 계속 한 굽이씩 넘어가는 거예요. 당시 심사위원들 중 하나가 그의 수려한 외모와 어린 나이답지 않은 모습에 높은 점수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준결선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뜻밖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가 준결선에서 선택했던 곡은 1971년에 발매됐던 돈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곡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또 하나의 심사위원이 곡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그에게 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요구에 장국영은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좀 싸해집니다. 당시 아직 데뷔도 안 한 신인 입장에서 심사위원들 말에 토를 단다? 심사위원들 눈밖에 나기 충분했겠죠. 심사위원들은 장국영을 아주 건방진 사람이라고 간주했고 곧바로 퇴장을 명령하는데, 이후에는 무반주로 다시 부르기를 요청했고 어찌저찌 해서 겨우 통과하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준우승이라는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성적을 거두면서 당시 5년 계약을 맺고 드디어 가수와 배우로서 홍콩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의 경력과 명성과는 달리 장국영의 첫 시작은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 어딜 가나 쉬운 건 없잖아요. 이뿐 아니라 그의 부모와 형제, 즉 그의 가족들은 그의 연예계 데뷔를 격렬히 반대했다고들 하죠. 그거 있잖아요. 솔직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야, 연예인 아무나 하냐? 이런 거 있죠. 장국영의 연예계 활동을 지지해준 건 큰 누나와 그의 유머뿐이었는데, 특히 큰 누나의 지지는 실제로 그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장국영은 아시아 가요제에 기세를 몰아서 데뷔 앨범이자 영어 앨범인 데이 드리밍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이미 영국 유학 경험으로 영어에도 아주 능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주 냉혹했죠. 영어 앨범이다 보니까 전부 영어로 수록되어 있었는데, 영국식 팝과 서양 느낌의 감성으로 대중에게 어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무척 냉담했다는 것이었죠. 당시 70년대 중후반의 홍콩에선 이미 영어식 팝보다 광동어로 된 곡이 유행을 타던 시기였어요. 결국 잘하려고 하는 의욕은 앞섰지만 당시 신인인데다 시장의 흐름까지 놓치게 되면서 그의 데뷔 앨범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였죠. 그가 데뷔한 이후 음반뿐 아니라 몇 편의 드라마에도 출연했지만 그 어떤 것도 대중의 관심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당시 영국령 홍콩에서는 부드러운 광동어 발라드가 대세였는데, 장국영은 그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 앨범이던 정인전, 이 앨범은 최초의 광동어로 제작된 앨범이었지만 이 앨범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합니다. 심지어 판매량이 부진하자 당시 음반사에서는 더 이상 장국영에게 재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와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에게 더 굴욕적이고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죠. 굴욕적인 사건이라. 솔직히 이 사건은 당시 장국영이 처해 있는 입장과 장국영의 위치를 뼈저리게 알려준 사건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전환점이기도 했어요. 당시 홍콩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진백강, 당시 진백강은 장국영보다 나이도 2살이 아래였고 데뷔도 장국영보다 늦었지만 당시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던 장국영과 달리 진백강은 가수뿐 아니라 배우 쪽에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바로 사건의 발단은 진백강의 콘서트였죠. 당시 진백관과 친분이 있었던 장국영은 그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고 그곳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다가 흥에 겨운 나머지 자신이 아끼던 모자를 관중에게 던졌는데
보통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관중에게 던지면 보통 어떻죠? 그 관중들은 그걸 서로 갖겠다고 아우성을 칠 거 아닙니까? 헌데 장구경이 모자를 던지자 분위기가 아주 갑분싸가 되는 겁니다. 관중들은 어디 이런 걸 던지냐는 식으로 모자를 그에게 다시 던져 모자를 되돌려주죠. 이 모자가 자신에게 돌아오자 그는 이 당시를 회상할 때 내가 모자를 던져도 나의 모자를 간직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아마도 이쯤 되면 자괴감이 좀 들지 않을까요? 이때의 경험은 그를 각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여담으로 이 당시 장구경은 자신이 가수인지 배우인지 그 정체성의 모호함을 느끼는 시기였다고 하죠. 이런 장구경의 무명 시절을 한번 들여다볼 때 우리에게 익숙한 장구경의 모습과 비교하면 약간 괴리감이 들 정도예요. 부드럽고 또 어쩔 때는 강렬하게 느껴지는 외모,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부터 바람기 가득한 캐릭터 연기까지 두루 갖춘 배우인 동시에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한 가수이기도 한 장구경. 단순히 이런 모습만 보면 장구경은 천상 스타였을 것만 같아요. 허나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런 굴욕적인 수모와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장구경은 연예계에 입문한 뒤 무려 6년이란 세월을 무명으로 보내게 되는데, 하지만 뜻밖에도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음악적 스승이자 은인이 되는 여소전과의 만남이었죠. 아니, 재회라고 해야겠네요. 재회라. 사실 여소전과의 첫 만남은 1977년 아시아 가요제였는데, 당시 여소전은 당시 장구경에게 가장 까다롭게 심사한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음악적으로 스승이 되고 은인이 된다? 아이러니죠. 여소전은 장구경이 음반사에서 쫓겨난 뒤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당시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래를 하라며 독려를 냈던 사람인데, 바로 이때쯤이죠. 무려 20년이 넘게 장구경을 보자 하며 그의 평생의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진숙분도 이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소전과 진숙분은 장구경에게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결국 장구경은 이들의 손에 이끌려 1982년 TVB로 새 둥지를 트게 됐고 화성음반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소전의 지휘 아래 1983년 풍계속취로 난생 처음 제대로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풍계속취는 훗날 영화 종행사의 주제가로도 쓰였죠. 데뷔 초만 해도 장구경은 아무런 색깔도 아무런 개성도 없는 얼굴만 잘생긴 그저 그런 연예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남의 목소리, 남의 이미지를 빌려 그저 흉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을 뿐이죠. 장구경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 1983년부터였는데, 여소전은 장구경에게 성량이 너무 가느니 키를 낮추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살리도록 강조했고, 음을 삼키는 버릇 또한 고치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실제로 여소전의 조언을 받아들인 후에는 자신의 성량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완성해 갈 수 있었다고 하죠. 이제 장구경은 더 이상 타인의 흉내만 내는 그저 그런 연예인이 아니었던 거죠.